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건 세무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은 현재 대한민국의 유행을 선도하는 가장 트렌디한 지역입니다. 현재 성수동은 기존의 수제화 공장이나 점포로 이용되던 상가 등의 감성적인 취향을 표방하는 식당, 카페, 갤러리 등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MZ 세대들이 가장 즐겨 찾는 상권이 되었으며, 나아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나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등 저명한 패션 IT 기업들이 본사를 잇따라 이전하면서 명실상부한 핫플레이스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성수동의 위상을 반영하여서인지 최근까지도 성수동 곳곳에 자리 잡은 기존의 단독 다가구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거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상가를 짓는 부동산 개발 투자 방식이 유행하여 성수동 일대의 단독 다가구 주택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토지 건물 빅데이터 플랫폼인 밸류맵이 집계한 단독 다가구 주택 연도별 실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수동 소재 단독 다가구 주택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10년 전 2017만원에서 올해 2025년 9,616만원으로 무려 5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거주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의 매수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잔금 지급일 이전에 주택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 또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있어서, 이 중에서도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을 기존의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최근 들어 시행하여 적용하고 있는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중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와 제159조의 4조문에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라는 이른바 예외 규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들 조문에서 위 예외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는 이상 올해 2025년 2월 28일 이후 시점부터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 매매 계약 내용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라면 그 기준 시점을 기존의 주택 양도일에서 그 매매 계약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할 것은 이러한 주택의 매매 거래 과정에서 잔금 청산 이전에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위의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서 주택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잔금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까지 추가하여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5년 2월 27일까지는 과세 실무에서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에 근거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시점을 양도일 즉 잔금 청산일로 보아 주택의 매매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보율 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 예규의 발령 배경에는 주택의 매수자 입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주택 매수 시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즉, 지난 2022년 10월 21일과 12월 20일에 앞에서 언급한 주택 매매 거래에서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적용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시점을 기존의 매매 계약일에서 양도일로 변경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발령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의 발령으로 인하여 그 이전까지는 주택의 매매 거래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적으로 계약일 현재 주택의 부수 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도록 하는 유권 해석이 삭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 21일에 발령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322 지류회신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시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회신일 이후부터 양도일 잔금청산일로 본다고 답하였으며 2022년 12월 20일에 회신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543 지리회신의 경우에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 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인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근래에 현재는 그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2022년 10월 21일 발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322 지류회신과 2022년 12월 20일 발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543 지류회신이 발령 이후에 납세자 측에서 이들 예규와 관련한 일련의 조세 불복을 제기하여 계약일 현재 주택이 있을 경우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잔금일 현재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잔금일 현재 주택이 아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라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앞에서 언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와 제159조의 4조문의 개정은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계약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는데 잔금일에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유권해석 전처럼 동일하게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에서 누락된 이른바 잔금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추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유권해석 변경 전으로 원상 회복시킬 계획으로 일으킨다는 양도소득세 분야 권위자의 예측이 있습니다. 조령모계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본래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정도의 의미로 통용되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조변석계라는 용어로 바뀌어 정치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고사성어의 출처는 본래 문경지치로 유명한 중국 전한 문제 시기 명신인 조조가 올린 상소문의 한 구절인 조령이 모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조가 올린 논귀속소라는 상소문에는 힘이 들고 고통스럽기가 이와 같은데 홍수와 가뭄의 재앙이 거듭 더해진 데다가 갑자기 포악한 정치로 불시에 세금을 거두어서 아침에 내린 명령이 저녁에 고쳐집니다라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는 조세제도 실제 운영의 난맥상과 관련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 무렵에 활동하였던 중국의 한 고위 관리의 이러한 지적은 현재 대한민국의 세정 현실에서도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다룬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의 매수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잔금 지급을 이전에 주택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 또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과 유권 해석의 잦은 변경은 위의 조령목이라는 고사성어의 뜻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